자, 여러분 업사이클 리서치 오늘 긴급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방원 이렇게 5개 업종이 네. 사실 시장을 주도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대장주 SK 하이닉스 네.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주도주라고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7월달 들어와서 좀 변화가 좀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조방원 그죠? 지주, 금융, 그다음에 조선, 방산, 원전 요게 다 빠지고 있어요. 쭉 빠지고 있습니다. 쭉쭉은 아니네, 좀 빠지고 있죠. 아니, 근데 요 며칠게 그쵸, 며칠 사이에. 하는 사이에 본다고 하면 그렇게 강했던 그쵸. 섹터가 거기에 특히 시장을 내가 끌고 간다 하고 끌고 왔던 SK 하이닉스까지 네. 밀리고 있어서 자 지금 그러면 이거 그래도 꽤 들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고 네. 싶었는데 네. 이거 밀리면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버티면 되는 건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뭐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마음이 속쓰리시겠지만 그렇죠 지금 기다리시는 게 맞고 다만 이제 기다리더라도 저는 방사는 조금 일부 다시 비싸게 사더라도 좀 손절을 좀 일부 하고. 아 방사는 이 중에서 지금 조방원 네, 중에서 지금 조방원 중에 저는 가장 방산이 좀 별로다? 하반기엔 좀 제일 약할 것 같다 생각하고 뭐, 있고요. 뭐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어저께 현대로템이 그저께죠 밤에 수요일? 네, 네. 체코에서 폴란드에서 거의 8조 원, 9조 원 가까운 8조 네. 8천억의 수주를 받았는데 어저께 갭상승 나오고 그냥 하락 마감했고 오늘도 현재 금요일 현재 기준으로도 한 마이너스 한 5%, 6%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더 이상 나올 뉴스가 없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하반기에는 많이 오른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조정 아니면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주 기대감 그쵸. 이거는 뭐 확정만 되면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가장 또 좋은 모습을 그쵸. 보였는데 네.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그쵸. 끝 기대감 네. 끝 그쵸. 이래서 좀 네, 왜냐면 이게 사실으니까요. 네. 8조 8천억은 엄청난 건데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렇죠. 받아오는 거니까 그게 이미 이제 주가에 녹아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방사는 약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조선은 오히려 이제 여기서 사실 조정이 나오면서 조선의 차트를 보시면 한 3, 4개월 행보예요. 결국에는 행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금융주가 사실 제일 안 빠졌어요. 지금도 네. 버텨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전 금융주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음. 뭐 에너지 이제 원전이죠. 원전도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두산이 뜬금포로 지난주에 그 두산 로보틱스를 담보로 해서 네. 그것도 한 1, 200억도 아니고 5천억 이상을 대출 받은 부분들이 약간 이제 이 두산하면 항상 그 꼬리표로 붙는 게 예를 들어 셀트리온은 꼬리표 붙는 게 공매도, 두산은 돈이 없다 이렇게 꼬리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 준 게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흔들린 건데 그렇다고 뭐 완전히 문제된 건 아니었으니까 좀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지주사는 이제 목요일 상법 개정이 통과하고 사실은 목요일 금요일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건데 사실 뭐 그 이슈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산 정도는 조금 이제 나올 게 거의 다 나왔다. 그쵸. 네, 그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사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저는 이만에 팔랍니다라고 네. 사실 그날 말씀을 말씀하셨잖아요.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거의 최고점이 됐고 네. 이제 한참 밀리면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해볼까. 아직은 좀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도 시장을 뭔가가 끌어올리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삼성전자 세 가지고 좋은 적이 네.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저께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서 삼성전자 너무 센데?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불안한데? 나머지 애들이 너무 약간 뜬금포로 너무 올라오는데 한국 이러면 끝물일 수도 있. 물론 이제 그쵸. 단기 고점일 때 네. 그럴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봐야지 알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밀렸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게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사실 너무 얘네들이 세다 보니까 네. 그동안 사고 싶었어도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내려오면 사야지 네. 사야지 근데 진짜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조방원 중에 방산 정도는 조금은 약간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씩은 네. 탑픽 정도를 꼽아보면 어떨까? 나는 그래도 이게 빠지면 그나마 이 종목이 가장 좋을 것 같아, 매력적일 것 같다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시장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박스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보면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째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그 6월 24일에 그 전날에 그 미국이 주말에 이란 공습하고 막 끝나는 것 같이 막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월요일 밤 화요일 새벽에 우리 합의했어 휴전하기로 했어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그때 한 3% 급등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보면 옆으로 박스예요. 어저께도 거의 종가 고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내려와 주면서 제자리인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냥 기간 조정 저는 21선은 맞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21선이 여기서 이제 그냥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한 일주일만 또 행보해주면 올라오죠. 21선 올라오니까 그럼 기간 조정으로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1순위는 전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1순위 매수 네, 1순위 가능. 매수. 네. 매수 가능이 아니라 그냥 하이닉스는 그때부터 물리더라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간 조정이 맞다면 네. 혹은 뭐 단기적으로 뚝 누르더라도 20선 정도 네, 왔다. 21선 이하에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21선 하이닉스를 사볼만 하다. 사볼만 하다. 네. 왜냐면 다음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네. 있고 아마 그 다음 주인가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본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쁠 일이 없잖아요.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좋았죠. 그래놓고 하이닉스가 어찌 보면 그날 반짝하다가 다 밀린 근데 거잖아요. 사실 그날 반짝을 밀리지만 네. 다시 또 30만 원 가고 밀리는 거니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하이닉스 21선이면 25만 원이거든요. 네. 하이닉스 21선이면 25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뭐 이 이하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도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약간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번 정도 나눠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주가지수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이 아니라 이게 연속된 하락으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뚝 떨어지게 되면 저는 한 2,950 전후로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장이 막 풍지박살 나고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본다라면 전 금융주. 네, 금융주인데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게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약간 간당간당하잖아요. 간단하다. 근데 최소한 지금 그 현재 금요일 기준에서 네. 시장이 나름 하락을 하고 그런데 버텨는 주고 있죠. 얘네들은 안 사실 빠지네. 일주일 동안 사실 제자리예요. 제자리인데 간당간당한데 만약에 가격 조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을 주면서 시장 전체 일시적인 충격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카카오페이라든지 LG CNS 네. 혹은 뭐 네이버 같은 거 아니면 뭐 신한지주 네. 이런 이런 기업들이 그 다음에는 저는 우선순위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이라고 하기보다는 최근의 이슈는 그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그게 죽지 않을 거라 부분들.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장 흔들림이 조금만 지나가면 네. 아마 치고 나가는 또 주주주가 나올 그쵸. 텐데 네. 뭐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성이 높다. 섹터다.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은 사실은 지금 가격 이하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한 4% 밀리고 있지만 길게 네. 보면 사실은 지금 올 2월부터 네. 그냥 제자리 맴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스권 하단 뭐 한 7만 원 초반부터는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 이번 주에 좀 많이 빠져 HD 그룹이 많이 빠졌어요. 현대 네. 미포도 하나, 쭉 두산이야. 올랐다가 쭉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한 120일선 이하 내려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받을만하다. 어차피 또 실적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대그룹주들은 현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더 내려온다라면 뭐 한 얘는 한 30만 원 이하, 29만 원, 30만 원 이하에서부터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지금 고점에서 한국조선해양이 20% 넘게 밀렸는데 만약에 30만 원 이하로 가면은 고점에서 거의 25%, 30% 밀리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적자가 나왔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술적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대에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선주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를 해서 좀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온다 그러면 또 일부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전 하나 남았어요. 원전. 네. 아 원전은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 사실은 조정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원전주가. 네. 그래서 저는 원전주는 좀 조정이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7월 달보다는 한 8월 달, 7월 말이나 8월 달 정도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에너지 쪽 하면은 물론 이제 이번 주만 봐서 그런 거지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다시 좀 힘을 내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박스권이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수렴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와도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CS 윈드도 차트 똑같아요. 쌍둥이 차트야 거의. 약간 진폭만 작을 뿐이지.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원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은 그 수급이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7월 달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제 조선은 트럼프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까지 합쳐져도 이길지 모르겠다. 네, 그 얘기는 트럼프가 무슨 그 얘기를 얘기냐면 했어요. 예. 더 해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더 간절하다. 네, 더 간절하다. 일본과 한국이 특히 한국이 그쵸. 지금 그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싸가지 없는 트럼프가 저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한국, 일본의 조선이 그쵸. 필요해 이러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 또 괜찮지 않을까. 그쵸. 아까 원전도 얘기했지만 네. 원전 역시 미국 기업만으로 지금 원전 300기 이렇게 안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절대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그쵸. 이런 기업이 큰 역할을 또 네. 어느 정도는 해줘야만 그리고 또 뭐 이룰 수 있고. 현대건설 같은 기업이 들어가서 건설해줘야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왜 호평을 받냐면은 유럽 애들이라든지 미국 애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지을게 하다 보면은 하다가 한 1년만 미루자. 왜냐면 거기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딱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또 지으니까 그런 게 장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 있죠. 우리가 이제 워낙 기술력이 네. 정말 많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이제 목요일 밤 기준에서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이 또 초강세를 네, 나타냈어요. 네, 그래서 좋았어요. 아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적용될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그 장관직이나 이렇게 인사들이 쫙쫙쫙쫙 지금 또 자리를 이제 찾고 이제 있죠. 아마 다음 주 되면 거의 다 이제 장관들이 청문회 하고 하면서 다다음 주 되면 다 인선될 것 같아요. 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려고 함에 있어서 네. 일 알아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려고 했던 것과 이제 의욕적으로 일을 그쵸.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네.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일 달라질 수 거라고 있죠. 생각되니까 정책의 그 이루어지는 속도, 네. 예, 이렇게 착착착 일이 진행되는 속도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본다면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 공개 방송에서도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을 조금 한번 관심 있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환경부 차관으로 이제 지명되신 분, 이거는 뭐 국회 통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차관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탄소 관련돼서 조금 관심이 많고 이쪽에 좀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보면은 이제 탈 플라스틱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에코 플라스틱 이런 게 네. 막 되게 급등했었거든요. 이틀 연속 지금 네. 근데 강세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잠깐만. 아, 맞다. 그 환경부 차관이 이쪽에 좀 예전보다는 더 좀 강력하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거래 뭐 최근에 뭐 탄소 배출권 거래 뭐 이런 것도 약간 뉴스에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라면 아직은 시장에서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조금 본다라면 저는 그 뭐냐 에어레인인가 네. 이 기업이 이제 탄소 포집 관련돼서 어떤 특허를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한번 있으면서 맞습니다.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주가 위치도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주 수렴을 좀 삼각 수렴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기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거리는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탄소 포집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책이라는 거는 또 모르는 거니까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아리백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이 많았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중국만도 못한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아리백이라 이런 부분들 사실 비교해 보면은 중국보다도 못한 기업들이 많아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화두가 된다라면 충분히 이런 기업들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상반기를 이끌어 왔던 지금 조방원 네.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뭔가 흔들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우리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이거에 따른 주도주가 잠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시 바뀔 건지 아니면 이제 잠깐 주춤하고 다시 튀어나가는 특히 SK하이닉스 저도 네. 동감하는 바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밀린다면 사야지라는 네. 그런 관점. 어쨌든 실적은 뒷받침이 될 것이니 그 그쵸.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원체 우리나라가 너무 강했어요. 지금 그쵸 네. 5월, 6월 이렇게 엄청난 초강세 네. 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도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근육통이 심한 것처럼 마라톤으로 해서 한 4천 5천을 가야 되는데 단거리 이렇게 달리듯이 하듯이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말 영상에서도 혼자 찍은 거에서 약간 조심하자. 수급이 외국인이 희한하게 6월 중순, 6월 말, 한 6월 한 15일, 20일 이후로 주가가 올라온 거에 외국인 매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외국인 매수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만 6천억을 샀어요. 나머지는 건들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수급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업사부님도 계속 조심하자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물론 이제 조정이 엄청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지금 기분 좋게 기다릴 수도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금요일 오전은 그래서 풋 쪽으로 네. 수익을 좀 크게 또 났잖아요. 한 예. 장중에 아까 보니까 400%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경험적으로 이럴 때 단기 고점이 되더라 하는 네. 게 사실 우리 유창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제 방송하고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이게 좀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서 네. 전략을 또 하방으로 잡았던 게 일단 거기까지는 또 수익을 먹고 적중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시고 아마 뭐 이제 제 예상에는 다음 주가 이제 만기 주간입니다.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이 어떻게든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횡보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제 밀릴 수도 있지만 만기가 끝나면서 작년은 이제 만기까지 올렸다가 만기 끝나자마자부터 폭락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몰라요. 뭐 네. 무조건 떨어지라는 법 그쵸. 없고 네. 하기 때문에 방향이 좀 바뀌거나 어떤 가속도가 붙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상방으로 3,300 일단 역사적 고점 3,300을 훌쩍 한번 넘어가 주기를 바래 보면서 오늘 지금 조방원 SK 하이닉스 긴급 진단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